갑자기 한국에는 모든 댐이 사라졌습니다. Oh no! 댐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온 구조물입니다.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댐은 기원전 2550년경에 이집트 나일강이 지어진 사데엘 카파라 댐입니다. 참고로 한국 최초의 댐은 서기 330년 신라 때 축조된 김제 벽골제였습니다. 그만큼 댐은 인류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온 댐이 한국에서 사라진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물이 쏟아진다! 도망쳐! 고구마 머리. 우리나라에는 2020년 기준 크고 작은 댐과 저수지가 18,000여 개가 있습니다. 이 시설이 저장할 수 있는 물의 양은 총 213억 세제곱미터이며 한국의 평균 연간 강수량은 1,200억 세제곱미터에 이릅니다. 댐에 저장된 물은 한국의 연간 강수량의 약 17%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죠. 평균 60일치 비가 한꺼번에 오는 것입니다. 대규모 댐은 그동안 폭우로 인한 상당량의 물을 저장하여 하류 지역의 홍수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해 주었습니다. 으아! 설명 그만하고 나 좀 살려줘! 그런데 전국의 댐이 갑자기 사라져 이 엄청난 양의 물이 댐 인근부터 하류까지 수많은 곳을 덮쳐 홍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으아! 이거 붙잡으세요. 서울 같은 경우 한강 주변의 건물과 저지대인 강남 같은 지역이 잠기게 됩니다. 부산 같은 해안 근처에 있는 도시도 바다 수위 증가로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한국은 산악 지형이 국토의 70%라서 대부분이 잠기진 않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홍수로 인해 피하지 못하면 하류의 대도시가 밀집해 있어 수많은 사람이 홍수에 휘말려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살았다. 이제 다 끝났다. 홍수로 인해 살아남아도 여러 문제가 남았어요. 댐 중에서 농업용 댐도 사라져 충청도, 전라도 등 넓은 농지는 심각한 가뭄으로 메마르게 됩니다. 식량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들어 식량 가격이 급등하게 될 겁니다. 고구마 한 개 가격이 1만 원? 그런데 농작물에 비료 충분한 거 아니었어? 농업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비만으로는 부족하고 우리나라의 국토 70%가 산지라서 강수량이 불규칙합니다. 해발 고도도 다르고 산맥 방향, 바람 패턴 등 산지로 인해 기압 변화가 시시각각입니다. 그래서 건조한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물을 제때 공급하지 않으면 메말라 죽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댐에 농작물에 필요한 물을 저장하고 건조한 시기에 물을 공급하여 수확량을 유지하고 증가시켰던 것이죠. 물이 금방 사라진다. 심지어 산지 지역이라 경사가 급해 물이 빠르게 흘러내려서 지하수에 충분히 물을 저장할 수 없어 물을 충분히 공급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선조는 오래전부터 물을 가둬 관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만하면 더 이상 피해가 심지어 전력 부족도 발생하여 가정은 물론이고 공장 운영에 지장이 생깁니다. 댐은 단순히 홍수나 가뭄을 막는 용도가 아닙니다. 수력댐은 20개가 있고 총 전력 약 0.85%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댐이 사라진다면 이 0.85%를 생산할 수 없게 됩니다. 1%도 아니고 겨우 0.85%? 적은 수치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양으로만 따지면 단순히 약 0.85% 부족해도 수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필요한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과부하가 걸려 고장날 수도 있고 대규모의 정전이 날 수 있습니다. 약 99% 전기 잘 나눴으면 될 거야. 무지성 고구마인가요? 전력망은 공급과 수요 사이에 섬세한 균형을 유지하면서 운영되어야 해요. 맞습니다. 전기 공급이 0.85%만 줄어들어도 전력망은 큰 혼란을 겪게 되는데 이는 전력망이 특정 수요 수준을 감당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급격하게 줄면 남은 전력을 재분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공급과 수요를 신속하게 맞추지 못하면 전력망이 과부하를 일으켜 광범위한 정전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불균형만으로도 대규모 정전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 정전으로 피해를 본 공장에는 물이 부족해 또 한 번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공장에는 물이 사용됩니다. 많은 공장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제거하기 위해 물을 사용합니다. 깨끗한 물은 냉각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죠. 그뿐만 아니라 원료 세척, 반응 용매, 냉각, 운반 등에도 물이 꼭 필요합니다. 댐이 사라져 공장은 생산 과정에 필요한 물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어 생산량 감소, 가동 중단, 심지어 폐업까지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화학 등 물을 많이 사용하는 산업은 댐 의존도가 높아 더욱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물 부족은 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물은 국가의 경제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필수이기에 물 관리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댐이 사라지는 이유만으로도 이렇게 안 좋아지는 세상에서 우리는 이리저리 깨끗한 물을 찾아 돌아다니고 물을 확보하기 위해 싸움이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생존하실 수 있으신가요? 우와, 너무 끔찍한 세상이야. 하지만 진짜로 댐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지금도 가장 우려되는 점은 홍수, 가뭄 등 이상기후가 더 빈번히 높은 강도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유엔 식량 농업 기구는 한국은 물 스트레스가 85.52%로 심한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물 부족 국가와는 다른 개념으로 사용 가능한 수자원 대비 물 소요 비율이 높은 국가를 말합니다. 국토 면적이 좁고 인구 밀도가 높으며 강우량이 여름에 집중돼 이용 가능한 수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성마저 기후위기로 인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후변화를 대비해 물관리에 더 힘을 써야 합니다. 에? 물관리에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물 관련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물 관리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합니다. 또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이렇게 4개의 유역 물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물관리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물 이용과 관련된 갈등 및 분쟁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물관리 정책에 반영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관리는 단순히 정부나 특정 기관의 역할만이 아니에요. 가정에서 물 절약을 실천하거나 지역사회의 물 관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것부터 시작해 정책 제안에 이르기까지 모든 연령대의 국민이 물 관리에 기여할 수 있어요. 오! 국가물관리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고 물관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노력에 동참함으로써 물 부족과 이상기후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건강한 환경을 남길 수 있습니다. 모든 연령대가 참여하는 물관리의 중요성을 기억하고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보아요. 오케이. 오늘부터 바로 물 전력을 위해 안 씻는다. 그건 그냥 더러운 거잖아요. 헤헤.